한일 갈등사 파행대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변제안 거부자에 대한 징용 판결금 공탁을 환영하며 후속 조치로 징용상 철거를 촉구한다. 정부가 3일 일제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가운데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피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및 유가족 총 15명 중 11명은 변제안을 수용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나머지 피해자 측은 정부 해법 본질은 피해자들의 판결과 채권을 없애는 조치라며 공탁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물론 정부의 변제안은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원 합의체가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 등을 인용해 배상을 확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법적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징용이란 일제가 1938년 4월 1일에 제정 공포한 국가총동원법을 국민징용령으로 한반도에 적용한 1944년 9월 이후 약 8개월간이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의 심일 철주금 확정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들은 4명 모두 징용이 아니었다. 그중 2명은 1943년 오사카 제철소에 모집 시험에 합격해 훈련공으로 취직했고, 1명은 1941년 일본 제철의 모집 시기에 도일했으며, 나머지 1명은 1943년 관할선 시기에 부일본 제철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간 징용 관련 소송에는 사기 사건이 적지 않았다. 예컨대 강제징용 배상 뉴욕 687명 다단계 사기 사건이 있었다. 또 일본 정부 보상금 받아준다는 사기 사건에서도 밝혀졌듯이 이른바 2차 대전 한국인 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인사가 당국에 검거된 사례 등이 있다. 당시 경찰은 징용 피해자를 데려오면 보상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이 강제 동원과 관계없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징용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고민에 직면한다. 하나는 대법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변제안 수용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에 반한 잘못된 것이라는 반일운동 측의 항변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법적으로 징용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일운동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들 양측은 진영 논리로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정부의 변제안을 부정하는 데 함께한다는 측면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부정한 정대협과 반일운동을 반대하는 모 단체의 입장이 합의 부정에서 일치하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여하튼 정부는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지 반세기나 지난 시기에 독립운동 운운하며 국제법을 침해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대법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안을 집행했다. 이는 점증하는 북핵 미사일 위기 등 영내 안보 불안 상황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의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민노총, 정의연 등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또 다른 징용소송 원고 1000여 명을 볼모로 한미일 안보협력 파기를 위한 극단적인 반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앞세운 2주간 총파업을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또 민노총이 주도하는 징용 노동자상 거제 건립 추진위는 오는 8월 15일 거제 징용상 설치를 천명했다. 이들은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박정희 정권 시절 굴욕적으로 맺은 한일협정으로 가해자가 종료 선언을 했다고 비난하며 국제적 약속과 변제안을 전면 부정한다.
우리는 향후 사법부가 아무쪼록 공정성을 되찾아 2018년 대법징용 판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부의 변제한 집행과 거부자에 대한 징용 판결금 공탁이 현 사법 현실과 한일 외교상 부득이하게 일단락지어야 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게 국가 보위를 위한 후속 조치로서 반국가 세력의 반일 반미 선동 조형물에 불과한 불법 징용상을 단호하게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5일